소금물이 좋다, 소금차가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소금 좋은지 알겠고 실천해보고 싶은데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냐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짠맛의 힘 책에 나와 있는 소금차 2주 레시피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금 좋다 해서 처음부터 2리터씩 과량의 소금물을 드신다던가 하시고, 물론 좋은 반응들이 있고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은 건강해지려고 먹었다가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주 레시피대로 진행을 하시면 큰 부작용 없이 내 몸에 맞는 염도도 찾고 소금물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금과 친해지기, 식사 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 이 부분에 여전히 거부감도 있고 저염식, 무염식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라면 소금에 대한 거부감도 줄이고 자연스럽게 소금과 친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몸이 원하는 소금간 찾기. 이 간을 잘 해서 드신다는 것은 내 몸이 원하는 간을 찾는다는 건데요. 입맛으로 당기는 것은 몸이 원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원하는 것이고 장이 원하는 맛입니다. 농도를 잘 찾아주시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미각을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은 생존의 필수고 뇌의 기능과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치매 환자들이 맛을 못 느끼고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사례들 많습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생존 반응인데요. 첫 번째는 작은 소금통 휴대하고 소금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시는 거죠. 음식에 간도하시고 입이 텁텁할 때 덜어놓고 가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통들 구하시기 쉬우니까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시다가 필요할 때 간을 해주시면 되겠죠. 내 생활 곳곳에서 친숙하게 간을 하는 삶, 간이 맞는 삶. 이 간이라는 것은 사이간이기도 합니다.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의 경계, 사람과 음식의 만남, 경계와 만남 사이를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맛도 살리고 내 몸도 살리는 시작입니다. 외식하면 다 음식이 짜지 않아요?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나가서 먹어보면 짠맛보다는 단맛이 강합니다. 웬만한 것은 달아서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왜 이렇게 음식이 다냐라고 할 정도로 단맛이 오히려 지나친 경우가 많죠. 혹은 맵기만 하고 간은 안 맞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간이 잘 됐다고는 하지만 그 요리하는 사람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짭짤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간을 찾으시라는 거죠. 소금통을 갖고 다니시면서.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상 위에 항상 간장 소금통을 준비해 두셨다가 가족들 누구라도 짭짤하게 먹고 싶다면 나물도 더 짭짤하게 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국에 간도하게 하시고 입맛을 존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 가글부터 시작을 해보죠. 미지근한 소금을 타셔서 가글을 하시는데 여기 깊숙이까지 가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머금고 있다가 가글을 해주시고요. 자기 전에도 소금물로 가글 해주시면 훨씬 개운합니다. 아침부터 소금물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람마다 편차가 많아서 아침에 소금 드셔도 괜찮은 분들은 그렇게 시작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 가글 정도로 시작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글 해주시면 좋고 기침이 자꾸 날 것 같다 하면 소금 가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일 찍어 먹으면서 친해지는 방법이 있는데요. 뿌려 먹는 방법도 있고 이 과일 야채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나트륨입니다. 다양한 영양 성분과 미네랄이 있다고 해도 나트륨은 거기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과일 야채만 열심히 드시고 음식은 간을 안 해서 드신다. 소금도 안 드신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없다던가 탈모가 일어난다든지 근육이 빠진다든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일 주스 드실 때 소금 간을 해서 드시면 단맛도 살아나고 칼륨과 나트륨의 밸런스도 맞아지면서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커피 드실 때 활용하는 건데요. 모행 중에서 화기에 해당이 되고 소금은 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커피에 소금을 살짝만 뿌려주셔도 이 쓴맛이 부드러워지고요. 풍미가 더 살아납니다. 커피 드시면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화장실 자주 가는 분들 소금 드시면 불편함이 훨씬 덜합니다. 첫 번째 친해지기 단계 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실천의 단계입니다. 부족한 염분,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금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음식에 충분히 간을 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소금량이 채워지고 따로 소금을 드실 필요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분들이 있죠. 소금차, 소금물 드셔주는 게 좋은데요. 시작하실 때는 3g,
우리 몸의 염도인 0.9%에서 1%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민감하게 0.9%, 1%를 딱 맞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먹어봤더니 너무 짜다. 그러면 줄이시고요. 너무 싱겁다, 짭짤한 게 훨씬 잘 넘어간다 하시면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보통 머그컵 하나가 300ml 정도 되는데요. 머그컵에 따뜻한 물 채우시고 3g 정도의 소금 넣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는 소금차를 하루에 한 번 혹은 2번 드시면 좋습니다. 물과 소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깨끗한 물, 깨끗한 소금입니다. 천일염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나 불순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간수로 오래 뺀 천일염 쓰시면 좋고요. 질 좋은 죽염, 고온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융소금 같은 경우도 소금차로 쓰시기 좋고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소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언제쯤 먹으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하게 소금차로 한 잔 드셔도 괜찮은 분들은 언제 드셔도 괜찮지만 소금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동시에 있는데요. 소금은 깨끗하게 닦아내고 불순물을 밖으로 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을 펌핑을 시켜야 되는 아침 시간부터 드시기보다는 하루를 지내고 일도 하시고 찌꺼기가 쌓일 무렵인 오후 시간대 드셨을 때 잘 넘어가고 잘 먹힌다. 염증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시간대에 구애받지 마시고 필요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밤 되면 과식하시는 분들은 밤에 집중적으로 소금을 드시면 폭식하게 되거나 과식하게 되는 걸 줄이실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생수, 보리차도 괜찮고 우엉차도 괜찮고 본인이 잘 즐겨 드시고 좋아하는 차가 있으면 거기에다 타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따뜻한 차로 수시로 필요할 때 드시고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소금력 강화 운동 3종 세트 해주시면 좋은데요. 등 쪽과 허리를 풀어주는 운동들입니다. 등을 풀어주시면 위쪽으로 떠있던 기운들 아래로 내려오면서 장기, 팔다리, 몸 구석구석으로 떨어지면서 편안하게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염증에 강한 몸 만들기를 하는데요. 응용 단계입니다. 충분히 소금차에도 익숙해졌고 소금물 먹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다,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되시면 양을 늘려서 본격적으로 드시는 거죠. 소금 양을 늘려서 소금차나 소금물 형태로 드시거나 따로 소금 드시는 방법인데요. 300ml에서 시작을 했다면 500ml 정도 큰 텀블러나 머그컵에서도 한 잔 이상 드실 수가 있겠죠. 한 500ml 기준이면 5, 6g 이렇게 녹여서 갖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물 대신에 드시거나 운동하면서 드신다든지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몸이 냉한 분들은 따뜻하게 소금차 형태로 갖고 다니면서 드시면 좋습니다. 낮 시간에 드시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에 족욕이나 반신욕 하시면서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서 드시는 거죠. 내 몸은 염증도 많고 이 무염 저염을 오래 해온 덕에 많이 필요로 하는데 물도 그만큼 많은 양을 드신다 그러면 물배가 차서 드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도를 진하게 해서 드시던지 소금을 드시고 보리차나 오미자, 매실 같은 음료와 함께 드시는 거 방법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양을 찾으시고요. 모든 물을 소금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몸은 물을 원하는데 소금물만 들어오다 보니 몸이 무기력해지고 무거워지고 배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드실 때도 있고 일반 물로 충분히 드셔야 되는 그런 때를 구분을 하셔서 몸의 신호를 잘 읽으시고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물이 좋다, 소금차가 좋더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 식사 잘 챙기는 겁니다. 식사는 대충 하시면서 소금물만 챙겨 드시고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죠. 마치 소금이 만병통치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양 조절을 못 하셔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운들의 맛들을 보충을 해주시면서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소금도 잘 섭취를 해주시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몸과 늘 소통하는 겁니다. 감각을 깨우시고 입맛을 살리시고 몸의 신호들에 주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소금차 2주 레시피를 할 때는 걷기를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소금과 친해지는 이 2주는 디톡스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햇볕이 있을 때 걷기 하루 30분 이상은 꼭 해주시고요. 내 몸이 디톡스가 되고 순환이 되는 건 체온을 끌어올려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배찜질, 등 데우기, 족욕, 반신욕처럼 몸의 체온을 올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작업을 함께 해주시면 시너지가 많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힘,
생명력을 알아봐 주세요. 그 힘을 깨워주신다면 건강자립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